자, 페이지 139페이지. 전자기구도를 모두 다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자, 렌츠의 법칙 있다고 그랬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다 배우고 나면 얼만큼의 정리가 필요한 거냐면 요만큼이에요. 렌츠의 정리.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거고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됐죠? 총정리처럼 알려드리는 겁니다. 니네들한테. 좀 색깔 바꿔서 들들반, 나나반. 이 정도는 적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치?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죠? 그럼 네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하나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나오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면 시계. 그치? 경우의 수는 총 4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시험 문제고요. 방향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두 개는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좋지, 그치? 이거 내 거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외우듯이 얘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됐나요? 렌츠의 법칙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느낌 오세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렌츠의 법칙.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풀었었던 시험 문제처럼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 움직이고 있으면 렌츠의 법칙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렌츠의 법칙을 결국에 정리하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속이 증가하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래프를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뭐 한 사람이라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잰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치?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쟀는데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유도 전류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비례하니까. 됐죠? 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물리를 진짜 수능으로 선택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만 더 외워주면 되거든요. 요거만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왜 교재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한 칸 더 간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A. 여기까지 오시면 좀 더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해서 알려드렸고요. 됐죠? 여기다 한 칸을 더 적어주면 이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수능으로 나는 물리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BLV라고 씁니다. 이게 유도 기전력이에요. 자기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L은 도선의 길이에요. 도선의 길이. 아까 그래프 볼 때 이렇게 생긴 애가 통과할 때랑 이렇게 생긴 애가 통과할 때랑 이렇게 생긴 애가 통과할 때가 각각 다르다 그랬지. 여기에 도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요 길이가 길죠. 그러니 유도기전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2배 길면 2배 큰 거예요. 요 길이고요. 요 V는 속력이죠. 똑같은 도선을 똑같이 통과시켜도 빨리 통과시키면 전력이 센 거예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심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말을 안 외우셔도 되거든요. 유도기전력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문수를 많이 한다, 자기장을 크게 한다, 길이를 길게 한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죠? 한국말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공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시험 문제가 그래프용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같죠, 그죠? 이게 전류와 자기장, 전자기 유도의 모두 다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쓰시고요. 크기는 비교하시고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자료로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야 합니다. 됐지? 마지막 총정리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면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비교샷 한번 해볼까요? 비교샷.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 자, 비교샷입니다. 총정리니까 비교샷. 전동기는 뭐니? 물어보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주면 그걸로 역학적 에너지를 얻는 걸 전동기라고 합니다. 다시요. 순서대로 따지면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이게 전동기예요. 그럼 발전기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발전기거든요.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겠어요?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치? 어때요? 상황이 완전 반대죠. 전동기의 반대말은 발전기예요. 얘요,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힘을 받아 움직이니까 순서대로 됐니? 얘는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도선이나 자석을 움직여주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원래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전자기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경우를 전자기유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기력이냐 전자기유도냐 이게 완전히 달랐었는데 전자기력이라는 단어가 물리에서 사라졌어요.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해요. 전류의 자기작용, 얘는 그 중에 전자기유도요. 됐나요?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유도 이렇게 둘을 나눠서 설명하는 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니네 책이 되게 쌀뚱맞은 게 막 전류의 자기작용을 막 배우다가 맨 마지막에 전동기가 있는데 이렇게 배우고요. 전자기유도,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다가 맨 마지막에 발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배워요. 되게 좀 생뚱맞죠? 하지만 얘네 둘의 개념은 실제로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 완전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살짝 나눠주시고요. 여기에 얘를 갖는 애들이 있어요.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거기에 해당하는 애가 전동기 뭐 이런 애들 맞지,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해당하는 애. 여기에 얘가 전동기도 있지만 스피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의 얘가 발전기도 있지만 스피커의 반대 마이크도 있죠. 됐나요? 니네 책에 나오는 자료들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이런 거 본 적 있니? 카드 판독기 마찬가지죠.
무선 충전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브레이크 한번 읽어볼까요?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탑승 의자가 낙하할 때 의자에 붙어있는 자석에 위에 금속판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전 의자를 멈추게 한다. 야, 유도전류가 발생했는데 의자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냐? 됐나요? 잘 봐. 얘네 자이로드로 타봤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얘가 훅 떨어지는 거지. 떨어질 때 어떻게 멈추냐 이거야. 이런 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물리학자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한 대 만드는데 500억 정도 들어요. 놀이기구에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한 대 만드는데 500억 정도 듭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전목마 이런 거 있잖아. 더럽게 재미없는 거. 레레레레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그거는 조명값이거든요.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속도가 빠르고 빨리 멈추고 이런 애들이 비쌉니다. 관성의 법칙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이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싸요. 설계하는 사람만 50억을 받아요. 설계만 해도 50억. 네. 왜? 제대로 정확하게 설계를 못하면 다 뒤지는 거지. 그래서 놀이기구 설계하는 사람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실제로 제작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 니네 롯데월드 가봤어? 자이로 드롭 타봤어? 자이로 스윙 타봤어? 해성특급 타봤어? 아틀란티스 타봤어? 그게 내가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니네 때도 있지. 야, 놀이기구가 만들기 되게 쉬우면 새로운 놀이기구를 계속 만들어내서 새로운 걸 바꿔야 되지 않아? 근데 왜 몇십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놀이기구인 거야? 비싸요.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야. 됐니? 이 놀이기구 만드는 사람 돈 되게 많이 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아무튼 얘를 뚝 떨어질 때 어떻게 멈추는 것이냐? 그때 사용하는 게 전자기 유도예요. 잘 보세요. 여기 의자에 이렇게 자석을 달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달아요. 됐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뚝 떨어지면 슉 하고 내려오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코일이 졸라 많이 감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떨어질 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거든요. 떨어지다가 나중에 잘 보세요. 안 타더라도, 무서워서 안 타더라도 쳐다는 봐. 쳐다보고 있으면 비명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비명소리가 안 나요. 둥 그러면 진짜 타본 사람들도 훅 이래서 비명을 지를 새가 없어. 그래서 뚝 떨어지다가 누군가 한 명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다 따라집니다. 자, 야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요 안에서 익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이 자유낙하 속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자기 유도밖에 없습니다. 전기력이 그만큼 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자석이 코일 주변을 지나죠. 그 코일을 움직이든가 자석을 움직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이면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됐나요? 갑자기 전류가 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겨난 전류에 의해서 갑자기 자기장이 또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가 맨 처음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됐나요? 떨어지면 유도 전류가 생기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다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여기 자석 있지. 여기에 자기장 생겼지. 이해됐니? 그래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서 자기장이 세지 않으면 그건 떨어지겠죠. 너무 여기 자기장이 세면 어떻게 돼? 안 떨어지겠지. 그걸 속도와 가속도, 떨어질 때의 속력, 코일을 감은 횟수, 자석의 세기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높이서부터 얼마만큼의 반작용 힘이 생겨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정해서 마지막 최종 속력까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겠니? 그죠. 놀이기구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드는 건 대단한 물리학이죠. 대단한 물리학.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보고 싶습니다. 라스베가스, 내 가봤어? 가봤니? 라스베가스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놀이기구가 있어요. 나도 TV에서만 봤어. 이렇게 생긴 탑이 있어. 이렇게 자이로 드롭보다 훨씬, 이게 한 70m 정도 되거든요. 75m 자이로 드롭이. 근데 얘는 높이가 300m 정도 된대요. 탑이 왜 탑 꼭대기에 이렇게 있어? 이 탑에 이렇게 가서 여기 전망대에 사람들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여기다가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타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벽면을. 그럼 얼마 300m 높이에서 놀이기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겠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놀이기구는 단 하나의 브레이크도 없어요. 이런 전자기 유도의 브레이크가 없어. 내가 그걸 진짜 타보고 싶습니다. 요 끝에 기차가 이렇게 한 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기차가 어떻게 되냐면 다 타잖아?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난간이잖아요. 여기 밑에 300m잖아. 기차가 붕 떠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차가 이렇게 붕 떠올라요. 됐니? 근데 이 기차 밑에 레일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바퀴가 달린 기차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점점 앞으로 기울여요. 그러면 이 기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툴툴툴툴툴 내려가겠지, 그지? 바닥밖에, 야, 안 무섭겠냐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놀이기구는. 그럼 어떻게 내려갈 때 올라와. 그러면 멈추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 뒤로 가. 뒤로 막 빨라질 때쯤 되면 올려서 또 멈춰요. 그럼 또 내리면 또 왔다 갔다 이러는 거거든요. 안 무섭겠냐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안 올라오면 끝인 거야. 이런 걸 이렇게 기울이는 각도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마찰력을 전부 다 계산하겠죠. 그럼 몇 초 만에 빗면을 몇 초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거리를 다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얼만큼의 시간 내려올 동안에 얘를 들어 올려야 브레이크처럼 멈추고 끝을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딱 가서 멈추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힘을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놀이기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물리학을 배우고 관성의 법칙, 작용-반작용, 힘과 가속도, 나중에 유체역학, 이거 다 유체역학으로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 배우고 나면 그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짜집기를 해서 놀이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건 물리학의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놀이기구를 만드냐에 따라서 물리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거.
니네 해. 놀이기구만 게. 내가 물리학과를 가게 되면 나는 이거 할래요.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평생 동안 야 내가 만든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돈대로 벌고. 교통카드 판독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판독기. 그죠?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넣으면 저쪽에서 평 나오죠. 우리나라 티켓 넣는 창구가 별로 없지. 근데 지하철 통과할 때 넣으면 저쪽으로 나와서 통 하고 열리면 가서 뽑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찍는 것도 생겨나고 있긴 한데 아직도 그런 거 생겨요. 우리나라 이거 진짜 많이 발달되어 있죠. 교통카드 판독기. 판독기에서 방출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카드 내부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게 되게 간단하지. 이게 진짜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 물리학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기 카드 통과하는 데가 여기 이렇게만 있죠, 그죠? 여기 사람이 있어. 니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잘 봐. 버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들고 있죠? 가서 여기다가 딱 찍으면 여기에 얼마 이렇게 써져 있지, 버스 카드에. 그죠? 그리고 청소년입니다. 환승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니네 버스 카드 찍을 때마다 여기에 버스 카드 몇 번 찍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금액이 찍혀요. 날짜도 찍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잘 보세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금액이 뜨는지 너네들도 한번 좀 찍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버스 카드를 들고 얘를 가까이 타잖아? 그러면 이 기계가 띠리리리리리 자기장을 보내. 됐지? 그러면 여기 버스 카드에 IC 카드 있죠? 그 IC 카드 주변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거든요. 카드 속에. 그럼 이 카드가 코일이 자기장 속을 들어가고 있지. 그때 다시 자기장과 전류를 만들어요. 됐니? 그래서 얘가 보내줘 이렇게. 니네가 버스를 카드를 들고 타고 있는 순간에 서로 이런 교감이 일어났어 이미. 됐니? 그러면 이 기계는 니네들이 계단을 올라와서 카드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자료를 보내. 어디로? 센터로. 그래서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곳으로 보내. 그러면 이 센터의 컴퓨터가 띠디디디디 막 찾아. 그리고 니네 카드의 카드 번호를 찾아. 그래서 이 새끼 며칠에 몇 번 탔고 며칠에 몇 번 탔고 지금 얼마를 12,900원, 1,200원어치 탔어? 이렇게 알려줘. 다시. 그러다가 니네가 계속 이거 오고 있지. 슬로우 이름 오고 있지, 그지? 그때 이 얘는 얘랑 통신을 해서 야, 이 새끼 누구야? 카드 누구 거야? 엄카야 뭐야? 누구 건데 얼마 썼어? 얘 돼? 카드 안 쓴 전부 다요. 그걸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이렇게 카드를 대는 순간 띡! 됐나요? 그걸 여기 찍히는 거예요. 금액이 1,200원이 더해져서 합쳐진 가격이 여기 딱 뜨는 겁니다. 너 얼마 썼어?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됐니? 니네 카드 올라갈 때 띡 찍으면 그냥 소리만 나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날짜랑 숫자에 금액이 써져서 나와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들고 있다가 내리지. 내릴 때 똑같은 짓이 일어나거든요. 버스에서 일어나서 카드 쪽으로 얘 가까이 가면 또 막 이렇게 이 새끼 내린다. 장준혁이라는 애 내려. 아까 찍었지? 다시 보내. 그럼 얘가 와서 띡 찍는 순간에 그걸 표시해줘요. 내 거. 이 짓거리가 버스에서도 계속 진행돼요. 니네 지하철에 띡 되면 그것도 다 카드 회사로 보내서 여기에 1,200원, 12,000원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거 맞지? 그치?
이걸 전부 다 해줘.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래? RFID라 그래요. 나중에는 니네 몸에 이 RFID를 심을 거지. 지금 심어져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심어. 그래서 집을 이렇게 들어갈 때 집에서 나의 정보를 스스로 알아서 나 누구야 그러면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를 식별할 수 있죠.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식별이 안 되죠. 못 열어요. 그럼 홍채 인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이렇게 있다가 창문 좀 열어줘 그러면 창문 저절로 열리는 거죠. 모든 기계들을 이 RFID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오는 거지. 이 칩을 심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도 부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사람 해킹도 가능하죠. 이런 걸 국제에서 내 안에 넣으면 나를 인식하는 또 다른 물체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세상이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니? 그럼 이때가 되면 이런 카드도 안 들고 다니지. 버스에 타면 장준영님 반갑습니다. 12,000원 쓰셨네요. 카드가 끝났어요. 뭐 이러면 들어. 전부 다 얘기해주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니네 핸드폰이 이걸 지금 해주고 있는 경우는 많죠. 삼성페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삼성페이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갖다 주면 갖고 오는 거지. 이제 카드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알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물건들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신문물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서 카드를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띡 이러죠.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넘어오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은 QR코드 세대잖아요. 그지? 그 QR코드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는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죠. 그 QR코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 많죠. 그런 것들이 선구자거든요. 전부 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진짜 물리를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 살짝쿵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됐니? 전자기호도 이런 거 좀 많이 배워보시고요. 전기와 자기장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전자기호도구나. 이런 거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일상생활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뒷장의 문제들도 풀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